네, 71번. 여기서 이제 세 개의 구수를 동시에 꺼냈는데 두 수의 평균과 나머지 한 구술이 서로 같다. 이제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되냐면, 예를 들어 뽑힌 수가 A, B, C라고 칠게요. 근데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A랑 B의 평균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C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A랑 B랑 C는 어떤 관계냐면은 서로 같은 간격이 되어야만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로 치면은 등차 수열이 돼야 됩니다. 물론 순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C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죠. 이런 순서로 돼야지만 A랑 B의 평균이 C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자체가 서로 같은 상태. 이거를 지금 찾으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에 우리가 세 숫자를 이렇게 잡았을 때, 세 숫자를 잡았을 때 이 간격과 이 간격이 서로 동일한 상태. 네, 요거를 지금 찾겠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자, 일단은 간격이 1인 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간격이 1인 거부터. 그러면 1, 2, 3이 대표적으로 있을 거고 2, 3, 4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은 20까지가 일단 있는 거니까 18, 19, 20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더하신 거니까 1부터 18까지를 세시면 되겠죠. 총 18가지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간격이 2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 3, 5, 2, 4, 6 등과 같이 형태가 나올 거고, 제일 큰 거는 여기가 20, 18, 16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1에서부터 16까지 또 세면 됩니다. 16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간격이 3인 거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1, 그 다음에 4, 7 이렇게 될 거고, 맨 마지막은 여기가 20, 그 다음에 여기가 17, 14 그래서 1부터 14까지 14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결국 18 더하기 16 더하기 14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짝수들이 쭉 더해지는 거여서 결국에는 이제 2까지 더해지는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2로 묶어내 주시면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9까지가 될 거고요. 그러면 1부터 9까지 더하면은 45가 되거든요. 네, 곱하기 2를 했기 때문에 90까지 케이스가 나온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2번 볼게요. 여기서 세 개를 선택해서 점 세 개를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들어내는데 두 모서리를 공유하는 삼각형 개수 A. 얘는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거겠죠. 아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점이 이렇게 만약에 세 개가 뽑히게 되면은 이런 삼각형이 되면서 두 모서리를 공유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이런 형태의 삼각형이 여기서 이제 몇 개가 있을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한 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이 한 면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쪼갰을 때 여기랑 여기서 나올 수가 있고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쪼갰을 때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 한 개당 저런 삼각형이 몇 개씩 나와? 4개씩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쵸?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면이 6개이기 때문에 6면이라고 치면 4 곱하기 6 돼서 전체적으로는 24개의 삼각형이 생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A에 해당되는 값은 24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B도 한번 볼게요.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를 공유한다. 한 모서리를 공유하는 삼각형의 개수가 B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나만 모서리를 공유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를 공유했다고 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얘를 공유하게 되면은 나머지 한 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한 점을 선택할 때 일단 안 되는 것부터 체크 좀 해볼게요. 안 되는 거. 여기 하면은 모서리 2개여서 안 됩니다. 여기도 모서리가 2개고요. 모서리 2개고 모서리 2개가 공유돼서 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 되는 거는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이렇게 지금 남는다는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여기서 발생하는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한 모서리에 대해서 삼각형이 몇 개씩 발생한다? 두 개씩 발생한다. 한 모서리당 두 개의 삼각형이 발생한다. 근데 이 모서리가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12개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12모서리가 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 곱하기 12가 돼서 24개가 된다. 그래서 B에 해당되는 값도 마찬가지로 24가 됩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느 변도 공유하지 않는다. 그렇죠? 어느 변도 공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조금 이제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네, 어느 변도 공유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렇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는데 자, 얘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은 이 꼭지점 있죠. 그죠?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정삼각 뿌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모서리 하나에 이거에 대응되는 다시 여기 모서리 하나에 요 꼭지점 하나에 꼭지점 하나에 대응된 요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얘로 만들 수 있는 게 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쪽에서도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도 가능하십니다. 그렇죠?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 꼭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그럼 꼭지점 한 개당 몇 개씩 발생해? 두 개씩 발생합니다. 근데 꼭지점이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까? 8개가 있어요. 그렇죠? 8개가 있는데 그럼 꼭지점이 8개라고 치면은 2 곱하기 8이 돼서 16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뭐냐면은 이 꼭지점에서도 요렇게 두 개지만요. 이 반대쪽 꼭지점 보이시죠? 반대쪽 꼭지점에서도 여기 꼭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랑 요거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똑같은 두 개를 이쪽에서도 대응을 시킬 수 있고 반대쪽 꼭지점에서도 대응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두 번씩 카운트한 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에 내가 찾는 거는 이 16을 다시 한번 2로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C에 해당되는 값은 8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소관계는 A랑 B랑 같고 그 다음에 C가 제일 작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이번에는 73번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정삼각형이랑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인데 지금 여기 있는 가족권과 나족권 지금 1부터 6까지 중에서 중복 허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썼던 거 또 써도 돼요. 4개를 택해가지고 내부에다 적는다. 근데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수보다 작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적혀있는 수가 제일 커야 돼. 혼자 단독으로 커야 됩니다. 그렇죠? 혼자 단독으로 제일 커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서로 달라야 된대. 이렇게 얘네들 간에서 이웃해 있는 건 서로 달라야 된대. 그치?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이 하나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얘랑 1번이라고 치고 2번이라고 치고 3번이라고 치면요 2번과 3번은 같을 수도 있는 거고요 2번과 3번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일단 케이스가 나눠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2번과 3번이 서로 같아지면 여기에 동일한 숫자가 들어가고 얘는 다르고 2번과 3번에 동일한 숫자 한 가지가 들어가고 1번은 다른 숫자가 들어갈 거고 또 여기는 가장 큰 숫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3개의 숫자가 일단 필요하죠. 근데 만약에 2번과 3번이 다르게 되면 여기 다르고 1번이랑도 달라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1번, 2번, 3번에서 서로 다른 3개가 숫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삼각형 쪽에서는 혼자 단독으로 제일 큰 게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선택될 게 4개의 숫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3개의 숫자를 먼저 택하시죠. 2번과 3번이 같은 경우입니다. 이거를 먼저 택한다고 치면
1번부터 1, 2, 3, 4, 5, 6까지 1부터 6까지 중에서 일단 저기에 들어갈 3개의 숫자를 선택해야 되니까 6시 3이 될 거예요. 그죠? 6시 3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뭐 예를 들어 1, 2, 3이 선택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3이라고 하는 큰 숫자는 제일 큰 숫자는 무조건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렇죠. 정삼각형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1, 2 가지고 이제 해야 되거든요. 1, 2 가지고 해야 되는데 1, 2를 배치를 할 건데 예를 들어 1을 여기다가 배치하면은 여기가 2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거꾸로 만약에 여기가 1이 아니고 여기가 만약에 2가 되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 이거지. 그렇지? 그럼 배치하는 방법 자체가 두 가지 케이스가 생기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1, 2, 3을 선택했을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여기다가 배치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존재한다?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다시 그럼 여기까지만 계산해 볼게. 그럼 여기는 40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개의 숫자가 택해진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6개 중에 4개를 택해 볼게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뭐 1, 2, 3, 4라고 칩시다. 무조건 4는 어디에 들어가? 정삼각형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는 상관없이 그냥 막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는 어차피 고정돼 있고 얘네들을 배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지? 그럼 4개를 택하니까 얘는 6C랑 같죠? 6C는 15거든요. 네, 15 곱하기 6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계산하면 90이 돼요. 그래서 얘랑 얘랑 합쳐진 거기 때문에 답 자체는 130까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4번 도로망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C로 가면 안 된다는 거고요. D도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막히는 루트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는 가면 안 됩니다. 빨간색 위험하니까 빨간색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을 제가 표시를 해보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서 여기 빨간 지점으로 와야 돼요. 아시겠죠? 빨간 지점으로 와서 다시 여기서 이쪽 루트로 이렇게 지금 갈 수가 있고 이제 반대쪽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되죠. 근데 이제 또 D는 거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면. 왜냐면 여기 가면 선택지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가면 안 됩니다. 이쪽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이쪽 루트로 와야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가야 돼. 그럼 이제 종합해 볼게. 갈 수 있는 곳들을 다 체크를 해보면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그지? 그리고 반드시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고요. 여기서 무조건 한 가지 방법으로 여기까지 와야 되고 여기서는 여기든 상관이 없죠.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루트들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러면 제가 여기를 E, F, G 뭐 이렇게 표기를 해볼게.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서 A에서 E로 갈 거고 E에서 F로 갈 거고 F에서 G로 가서 G에서 B로 가는 거지. 자 일단 F에서 G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A에서 E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여기랑 여기랑 길 합쳐져서 이쪽이랑 길 합쳐서 두 가지 이렇게 합쳐져서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합쳐져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A에서부터 E까지 가는 방법의 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E에서 F 가는 것도 똑같이 세실게요. 여기도 여기 한 가지 이렇게 길 합쳐져서 두 가지 여기 두 가지와 한 가지 합쳐져서 세 가지 그래서 여기가 세 가지가 돼요. 자 G에서 F 가는 방법은 G에서 B 가는 방법은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4가지가 될 거다. 자 75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A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모서리를 3번 거쳐야 되고 대각선은 한 번 거쳐야 된대. 네, 다시 모서리를 3번 가고 대각선을 한 번 가서 결국에 여기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를 방법의 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번 지났던 모서리나 대각선을 다시 가는 건 안 된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A에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곳이 G인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모서리가 3번이니까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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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일단 선택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A에서 G로 가는데 이 첫 번째 케이스랑 네 번째 케이스가 다르지 않겠죠, 여러분? 경우의 수가. 그죠? 거꾸로 생각해보면 G에서 대각선을 여기서 G에서 대각선을 먼저 가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A 대각선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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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구조란 말이에요. 구조가. 그러니까 1번과 4번이 사실은 같을 거예요. 이건 안 해봐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2번 케이스와 3번 케이스도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 모서리 2번 A에서 출발해서 모서리 2번에 대각선 1번에 모서리 하나 이렇게 가는 거랑 G에서 출발해서 모서리 2번에 대각선 1번에 모서리에서 A 가는 거나 어차피 똑같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2랑 3도 사실은 똑같다. 그러면 편한 걸로 갈게요. 그럼 제가 요거 두 개를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구하고 똑같은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거니까 곱하기 2 처리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죠. 자, 좋습니다. 그럼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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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 이렇게 할 건데 저는 대각선이 혼자 있으니까 대각선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1번 케이스부터 갑시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대각선이 됐다. 그러면 이 G 입장에서 대각선으로 가려면 선택지가 몇 개가 있나 생각을 해볼게. 일단 B로 가도 돼. 이렇게 해도 대각선이 생기네, 그치? 이렇게 해도 대각선이 생기고 2로 가도 돼. 이렇게 대각선이 생길 수 있고 여기 D로 가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각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케이스가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갈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돼요.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하면 돼, 어차피. 그러면 내가 제일 보기 편한 거. 자, G에서 어디로 갔냐면은 B로 간 거를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A까지로 가야 되는데 이제 모서리를 3번 거쳐야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 모서리를 3번 거치려면 여기서 모서리를 3번 거치려면 어떻게 되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또 간다고 치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됩니다. 요거 두 가지 케이스 말고는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모서리 모서리 세 개를 거쳐서 A로 가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여기 2 곱하기 3이 돼서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케이스가 6가지가 돼요. 자, 이번엔 2번 케이스 갈게요. 2번 케이스는 이번에는 G에서 해가서 전 거꾸로 가겠습니다. 모서리 한 번에 대각선 이렇게 일단 갈 거예요. 자, 이것도 생각하기 편하게 최대한. 자, G에서 일단 모서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몇 가지가 있나요?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죠. C로 가거나 F로 가거나 H로 가거나 그렇죠.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F로 간 거를 선택을 해볼게요. 근데 어디로 가나 똑같은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F 입장에서 대각선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대각선으로 갈 수 있는 게 일단은 A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버리면은 이미 도착을 해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요. 다시 요렇게 가는 경우는 탈락.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바로 A를 도착해버리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로는 못 가죠. 그럼 대각선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남는 게 여기로 가거나 혹은 여기로 가거나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두 가지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인 저는 요거를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로 간 거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디로 가면 돼? 모서리 두 번 거쳐서 A로 가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되나요?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거나.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나머지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가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기 때문에 12가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12가지가 되고 그럼 18가지 곱하기니까 이제 36가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